안녕하세요. 서승문 코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100번째 동영상인데요. 오랫동안 동영상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평소 때와 달리 약간은 심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본에서 많이 접한 상당히 신뢰할 만한 컨설턴트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시하라 아키라라고 하는 유명한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책이 제법 나와 있지만 거의 절판된 책이 많고, 책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만의 성공 곡선을 그리자.'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시하라 아키라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아라키라는 제가 좋아하는 간다 마사노리 못지않게 혹은 더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컨설턴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왔고, 10,000개 회사 이상의 회사를 컨설팅한,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CEO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해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타이틀은 이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출판계에 핫 이슈로 되어 있던 그런 해시태그도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네. 사실 애프터 코로나를 많이 예언을 해 왔지만 애프터 코로나가 과연 올 것인지, 언제 올 것인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정말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일본에서 배울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만, 사실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더 팬데믹 상황이 심각하고,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아시고 저희도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만들어 온 집단의 형성, 그러니까 집단을 만들고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고, 그게 거의 정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근본의 근본이었다는 거죠. 아주 기본의 기본. 일단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서 집단을 형성을 하면 어떤 마케팅도 가능해졌던 거죠. 그런데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5명 이상 집합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모이질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이 시장 전체 마켓이 뭐 양기와 음기로 따진다면 거의 음기로, 예, 음음한 어떤 분위기로 휩싸여 있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본과 전 세계에 부를 가져다 주었던 그런 고액, 고수익 상품, 뭐 실제로 별의별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짜리 정도 하는 시계가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시계의 원가는 끼케야 1억? 2억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계가 한 개 팔리면 8억의 이익이 남는 거죠. 네, 혹은 서비스도 정말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서비스가 있었고, 그 서비스는 그만큼 이익률이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던 그런 서비스, 그런 상품, 그런 비즈니스가 거의 다 안 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엄청난 판매 부진이 일으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부유층 포함해서 필요한 것만 산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안 팔리는, 정말 필요한 것만 팔리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을 투자해서 많은 자본으로 부를 형성해 왔던 그런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일본의 경우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도산, 대실업, 이렇게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니케이 비즈니스 매거진이라고, 일본 경제 비즈니스 매거진이라고 유명한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잡지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내년 실업 예정률이 거의 38.3%, 네, 거의 40%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명 중 4명은 실업을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일본 상황으로 본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여태까지 아마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또 하나는 이번 불황이 지금까지 불황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특강 형식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불황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측 불허다. 예. 그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대기업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뭐 구조조정을 필요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실제 어떤 일반인들이 느끼기까지에는 거의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도 우리도 이대로 간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일본의 경우는 아마도 필히 그런 상황을 미리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심각한 우려를 음 이런 해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매스컴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잘 알려지지 않고 이시하라키라도 이 이야기를 회원제 멤버들한테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을 수 있었고 이야기를 또 널리 알려 달라고 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고 네 이야기를 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한 와중에 오늘은 우선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서비스의 급속한 보급이 인제 앞으로는 뭐 더더욱 일어날 거고 뭐 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줌을 사용한 지 한 8 개월, 9개월 정도 됐었죠. 뭐 일본만 해도 저는 한 2년 전부터 네 줌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이 줌을 사용하는 상황은 엄청난 속도로 인제 와 갖고 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꼭 줌만이 아니라 뭐 모든 게 다 인제 온라인상으로 바뀌게 됐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요. 마켓의 형태가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너무 멀리 많이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고 그 소규모 어떤 지역 안에서 혹은 소규모 규모로 그렇게 마켓의 형태가 점점 제한되다 보니까 완전히 인제 거꾸로 예전의 형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뉴 노멀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뉴 노멀이 아니고요. 예. 뭐 뉴 노멀은 번역하자면 뭐 새로운 표준 이런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도 비로소 개인의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이제는 정말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는 개인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개인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표준 음. 제가 얘기하는 혹은 이시하라 게라가 얘기하는 새로운 표준 그걸 뉴 노멀이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고 그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에 근거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시하라 게라가 얘기하는 얘기 중에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와 닿았는데요. 이제는 기업도 개인도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말고 일본도 뭐 부업을 아주 장려하고 있고 하지만 한국은 지금 아직 거기까지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회사도 정말 개인을 케어해 줄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개인이 살아남아야 될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컨드 비즈니스, 서드 비즈니스 이건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업에 세컨드, 서드 비즈니스를 바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예. 생각하면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하고 본업이 무너지더라도 세컨드, 서드 비즈니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과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관점을 생각하는 100% 안전하고 코로나 대책이 있는가? 글쎄 있을까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의 숙제이기도 하고 저도 여러 식자들의 혹은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봐서 저도 한번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해 보고자 합니다.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나 중요한 차트를 보여 드리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쪼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이런 자료를 좀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유일하게 이시하라 아키라가 공개한 자료인데 앞으로 몇 개월이면 현금이 없어지느냐.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 포함해서 일본 기업들의 사례지만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죠. 예. 특히 토요타 같은 경우는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만약에 매출이 반토막 난다면 40% 감소된다면 30% 감소된다면 어떻게 될까? 위험도는 레벨 4가 레벨 4가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면 대기업의 캐시가 현금이 없어지는가? 기업명, 현재 갖고 있는 현금, 현예금, 매출의 감소액이 뭐 50%, 40%, 30%, 위험도는 얼마고, 비고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토요타가 현금을 3조 엔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3조 엔이면 단순 계산으로 10배를 계산하더라도 30조죠. 30조라는 현금을 갖고 있고 워낙 뭐 토요타는 현금을 많이 갖고 유명한 회사인데 30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만약에 50% 감소된다면 2.4개월밖에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40%면 3.1개월, 30%면 4.1개월. 보통 회사들이 기업들이 30% 감소가 됐다 하면 전년 대비 거의 뭐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토요타가 레벨 3예요. 예, 진짜 위험하다는 거죠. 3조 엔을 갖고 있으면서도 매출이 50% 다운되면 2.4개월밖에 못 버틴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토요타는 지금 뭐 물론 이제 차도 안 팔리지만 토요타가 자랑했던 그런 저스트 인 타임, 그러니까 바로바로 필요할 때 공급을 해서 자재를 공급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그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오면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도 안 팔리지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좀 아주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벌써 올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혼다 같은 경우도 2.4조 엔을 갖고 있지만 뭐 3.7개월밖에 못 버티고 닛산 같은 경우는 뭐 1.3조 엔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1조 3천억이죠. 그런데도 뭐 2.7개월밖에 못 버티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스미토모카 이런 회사도 2조 정도를 갖고 있지만 뭐 반토막이 나면 2개월밖에 못 버티고요. TDK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우수한 회사인데 뭐 그나마 이 회사는 5개월은 버틸 수 있네요. 그다음에 뭐 일본의 유명한 5대 상사 중에 하나인 스미토모 상사, 뭐 마르베니, 미쓰이물사 이런 데들 거의 한국 돈으로 따지면 6조, 5조, 뭐 9조 이런 게 갖고 있지만 마르베니 같은 경우는 5조를 갖고 있지만 5천억 가까이 갖고 있어도 반토막이 나면 1.6개월밖에 못 버틴다고 합니다. 미쓰이물사는 3.2개월이고요. 아주 심각한 거죠. 마나, 잘 이런 데도 뭐 물론 많이 못 버티고요. 네, 일본의 그 JR 싱하시 니폰이라고 하는 철도회사. 이 철도회사 같은 경우는 2,637억 엔을 갖고 있지만 2.1개월밖에 못 버틴다고 합니다. 반토막이 나면요. 또 여기서 보시면 그나마 뭐 이 데이코쿠 호텔, 예. 호텔은 의외로 3천억 정도를 갖고 있지만 얘는 오래 버티더라고요. 13.4개월. 레벨 1이고요. 예. 반면 또 비슷한 호텔이긴 하지만 한큐 한신 HT라고 홀딩스라고 이거는 오사카 근처 지방에 있는 유명한 그런 체인을 하고 있는 회사지만 얘는 275.8억 엔, 그러니까 2,750억 엔 정도를 갖고 있지만 50% 감소되면 뭐 한 달도 못 버틴다는 0.8개월. 네. 그리고 뭐 미쓰코시 유명한 백화점이죠. 이세땅 홀딩스 501억 엔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 백화점인데 이건 1개월밖에 못 버틴대요. 심각하죠. 예, 다카시마야 이것도 백화점인데 얘도 884억 엔, 8,800억 원 정도 갖고 있지만 2.3개월밖에 못 버틴다고 합니다. 또 뭐 빅카메라 같이 유명한 일본에 가면 뭐 요도바시 카메라, 빅카메라 이런 데가 많은데요. 얘도 빅카메라 같은 경우도 257억 엔을 갖고 있지만 0.6개월밖에 못 버티는 반토막이 나면 이 유니크로로 유명한 퍼스트 리테일링 1조 엔, 10조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오래 버티네요. 11개월. 그래서 레벨 1이고 이 빅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 4죠.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세브라 홀딩스, 이 세부 백화점도 갖고 있는 여기도 지금 위험하죠. 1.1개월, 레벨 4. 무지르시
그러니까 무인양품을 갖고 있는 양품계획. 얘는 340억 원에게는 갖고 있지만 얘도 1.8개월밖에 못 버틴대요. 예. 심각한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스카이라크라고 하는 일본 한국에도 들어왔다가 철수했던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데 얘는 189억엔 1,890억 원을 갖고 있지만 얘도 반토막이 나면 1.2개월밖에 못 버티고요. 그나마 이 오리엔탈랜드, 이게 디즈니랜드를 경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2,225억엔 거의 2조 2천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얘는 그래도 잘 버티네요. 10.1개월. 예, 레벨 1.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3,579억엔 3조 5천억 정도를 갖고 있지만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 이러면 2.2개월밖에 못 버틴다고 합니다. 각 그 지방에서 샵들이 다 시간 단축 영업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레벨 3죠. 네, 이게 그나마 근데 정말 이게 50%인데요. 지금 50%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반토막 이상을 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대기업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내년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대폐업, 공장을 폐쇄하고 엄청난 리스트가 오고 구조조정을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도 어, 어떤 상황이 올지는 지금은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이 3단계가 계속 더 지속되고 3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다 모든 걸 봉쇄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경제가 멈추기 때문에 이런 걸 심정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경제의 어떤 고동이 심장이 멈춰버리면 모든 게 다 정지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 팬데믹도 팬데믹이지만 이 경제가 무너지는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네,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기업은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그 산업 구조나 가지고 있는 자금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 그는 바이러스의 봉쇄와 동시에 기업의 심정지라고 하는 희생을 따르게 한다.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봉쇄는 결국 동시에 기업에 있어서는 이 심정지 상태를 가져온다는 거죠.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 컨설턴트로 유명한 코미야 이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어떻게든 간에 버틴다 하더라도 매달 수백억엔에서 수천억엔의 단위의 고정비를 유출하고 있는 대기업을 몇 개나 구할 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안에 그 돈이 다 없어진다면 회사가 도산하는 것은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일본 경제가 스탑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두 번 다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상황이 지금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아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 수속이 되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그렇게 하는 게 최중요 과제지만 빨리 경제를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으면 대기업의 도산 라ッシュ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코로나로 죽느냐 대공황으로 죽느냐 결국 둘 중에 하나로 어떤 걸로 죽든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각 지방자치는 물론 기업도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도 최악의 양자택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잘 안 나오지만 그리고 우리도 잘 보도도 되지 않고 결국 근데 뭐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은 정말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뭐 소기업, 중소기업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개인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개인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걸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상황은 이걸 공개한 상태에서 제가 반응을 보고
예, 또 뭐 이샤라 게라의 요 최근에 또 특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또 특강의 형태든 공개를 하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